기절했던 정우는 갑작스러운 눈부신 빛에 깨어났다. 그가 갇혀있던 축축하고 무너져가던 집의 벽은 사라지고 사람의 온기가 있는 안락한 집으로 바뀌어 있었다. 더 당황스러운 건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집과 가구가 커 보였고 손에는 인형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미처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 방 문이 열리더니 30대로 보이는 여성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왔다. 잘 잤어?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몸을 숙여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순간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의 얼굴에 웃음기 대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밖에 누가 있는지 짐작이라도 한 듯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며 한숨을 내쉬고는 정훈에게 방 안에 가만히 있으라고 당부한 후 밖으로 나갔다. 정훈은 무슨 상황인지 살피려 문에 귀를 대고 집중했다. 어떤 술에 취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남자는 몹시 흥분한 상태인 것 같았다. 내가 이렇게 관심을 주는데 왜 몰라주느냐?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 그놈은 당신에게 과분하다. 마치 스토커가 할 법한 말을 내뱉고 있었다. 그녀는 곧 있으면 남편이 온다면서 제발 가라고 애원했다. 정우는 방문을 살짝 열고 상황을 지켜봤다. 한 남자가 술병을 오른손에 쥐고 왼손으로 현관문을 잡은 채 그녀와 말씨름 중이었다. 그러다 남자는 화가 주체가 안 되는 듯 들고 있던 술병을 집어던지고는 거칠게 그녀를 밀친 뒤 무작정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무슨 짓이냐면서 따라 들어와 남자의 뺨을 때렸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분노에 찬 표정의 남자는 그녀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정우는 문을 열고 나가 말리고 싶었지만 몸이 굳은 것 마냥 움직이지 않았고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남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며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몸이 축 늘어진 채 움직이지 않았다. 남자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그제야 깨달은 것 마냥 놀라 뒷걸음질을 쳤다. 그 순간 열린 문 너머로 정훈과 눈이 마주쳤다. 놀란 정훈은 방문을 닫고 잠근 뒤 한쪽 벽에 작은 문을 발견하고 들어가 숨었다. 그 안은 선반들 위에 물건이 가득 놓여져 있었고 쾌쾌한 냄새가 났다. 정우는 얼른 어질러져 있는 상자 뒤에 숨었다. 남자는 진정시키는 척 달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했다. 반응이 없자 문을 발로 마구 걷어차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리고 말았다. 정우는 빠르게 뛰고 있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킬까봐 상자 뒤에 한껏 몸을 웅크리고 얼굴을 파묻고 숨을 죽이고 있었다. 창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정우는 손에 인형을 꼭 쥔 채 덜덜 떨고 있었다. 공기에 스며드는 알코올 냄새 외에는 그 어떤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정운의 눈에 비친 건 상자 너머에서 정운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남자의 얼굴이었다. 남자가 무서운 속도로 정운의 얼굴에 손을 뻗는 순간 찢어지는 비명과 함께 악몽에서 깨어났다. 미세한 소독약 냄새가 났고 발에는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다. 응급실이었다. 정우는 붕대로 감겨있는 손에 통증을 느끼며 일어났다. 갑자기 현기증이 덮쳤고 미연이 정운의 손을 꼭 잡아주며 안정시켰다. 정우는 어떻게 된 일인지 미연에게 물었다. 미연이 말하길 그녀는 작은 소녀의 시신을 발견한 뒤 다시 거실로 나갔고 그토록 안 열리던 현관문이 반쯤 열려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그리고 곧바로 근처 집으로 달려가 경찰에 신고를 부탁했다. 곧이어 비가 그치고 구급차와 경찰이 출동하면서 공허한 집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은 그렇게 일단락되었다. 다음 날 미연은 경찰서에서 그날 벌어진 일에 대해 진술을 했다. 그 이후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70대 노인이 자수를 한다면서 경찰서로 찾아왔다고 한다. 그는 그 마을에 사는 이덕문이라는 노인이었다. 상황은 이러했다. 50여 년 전 영훈 운수 부부와 그들의 딸 민지가 시골 마을로 내려와 정착했다. 그 가족에게 자신이 만든 집을 소개시켜준 건 당시 마을의 이장이었던 덕문의 아버지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덕문은 영훈네 가족과 친해지고 집도 자주 방문했다. 영훈이 도로 건설 현장으로 일을 나가 집을 비우는 동안 덕문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은수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덕문은 은수에게 호감 이상의 마음이 생겼다. 그는 은수가 혼자 있을 때마다 숨어서 지켜보는 짓까지 서슴지 않았다. 관심이 불편했던 은수는 계속 거절했고 괜히 남편에게 피해가 갈까봐 사실대로 말을 하지 못했다.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덕문은 은수에게 분노하여 술을 마시고 집으로 찾아가 결국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리고 목격자라고 생각한 민지 또한 안방에 연결된 창고에서 찾아내 똑같이 일을 저질렀다. 덕문은 민지를 담요로 덮어두고 급히 밖으로 나가 얼른 아버지의 트랙터를 가지고 왔다. 그는 쌀을 보관하는 삼배자루를 이용해 은수의 시신을 감싸 트레일러에 놓은 뒤 집과 농기구들을 쌓아 올렸다. 그리고 유유히 마을 뒷산으로 가 한적한 곳에 묻어버리고 누구도 찾지 못하도록 철저히 은폐했다. 한순간에 가정이 무너져버린 영훈은 딸과 아내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랫동안 찾지 못했다. 덕문은 그런 영훈의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을 뿐이었다. 마을에는 영훈의 가정폭력으로 모녀가 도망갔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훈은 자취를 감추고 사라졌다. 형사는 왜 이제서야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물었지만 노쇠하고 주름이 많아진 덕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다. 시간이 지나고
공허한 집에서의 기억이 점점 잊혀져 갈 무렵 미연은 꿈을 꾸게 된다. 미연은 선선한 바람이 부는 어느 들판에 서 있었다. 맑고 푸른 하늘과 뭉게 구름들이 미연을 반기는 것 같았다. 저 멀리 하얀 원피스를 입은 동그란 천사 같은 얼굴을 가진 소녀가 서 있었고 그 뒤로 엄마 아빠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 있었다. 수줍은 미소를 보이며 미연에게 다가온 아이는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그리곤 자신이 들고 있던 인형을 미연의 배 위에 올려놓으며 선물이라 말한 뒤 기다리고 있는 엄마 아빠에게로 달려갔다. 그 가족들은 마지막 인사라도 하는 듯 손을 흔들었고 유유히 사라졌다. 눈을 뜬 미연은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을 느꼈다. 더 놀라운 건 정훈 또한 그날 같은 꿈을 꿨다. 그 꿈을 꾸고 난 후 미연은 자신에게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병원을 찾은 미연과 정훈은 임신이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다. 7년 동안 부부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기에 예상치 못한 소식에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집으로 가는 차 안. 미연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꼈다. 그리고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은 뭉게구름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감사합니다.